안녕하십니까,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이밍 라이츠, 경기장 명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편에서는 그 네이밍 라이츠의 기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룰, 그 다음에 그 현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가 가능한 것인지,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,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내 경기장에서도 그 네이밍 라이츠가 가능하냐, 즉 경기장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. 뭐 일단 만약에 그 경기장 소유 주체가 뭐 사기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인이라면,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닌,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인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. 뭐 그러한 그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보이지 않으니까요.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뭐 축구 전용 경기장, 또는 뭐 야구장, 그 다음에 뭐 종합운동장, 이런 경기장들은 대부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데요.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그 지자체 소유의 그 경기장들에 대한 이런 네이밍 라이츠 판매는 가능한가?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프로야구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경기장이 그 구단의 소유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그 SK 와이번스가 사용하고 있는 인천 야구 경기장,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사용하고 있는 대구의 라이온즈 파크인가요?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완공된 그 NC 다이노스가 사용하고 있는 새롭게 지은 그 야구장, 그런 것들은 그 야구단 소유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상으로 소유자는 지자체이고요. 그 구단들은 그 운영권, 관리 운영권을 위탁 받은 거죠. 일단은 그 경기장의 어떤 기본적인 법적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요. 그 경기장은 우리나라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하나인 행정재산에 속하게 됩니다. 따라서 그 행정재산에 대한 그 규율을 받게 되는 거죠. 따라서 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네이밍 라이츠가 그 사업이 가능한지, 또는 그러한 그 경기장과 관련된 하나의 또 관계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 산업 진흥법에 의해서도 가능한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는 그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에 관한 근거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은 없고요. 따라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네이밍 라이츠가 가능하지는 않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공유재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,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사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? 기본적으로 사법 관계에서, 공법 관계가 아닌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여기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런 그 사용 수익, 뭐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민법상의 어떤 그 물권들, 뭐 소유권, 뭐 지상권, 전세권,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. 그러한 민법상 물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사인에게
인정되는 어떤 반사적 이익으로서 지자체가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, 처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또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인가, 허가 이런 면허 등에 의해서 사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또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장의 네이밍 라이츠를 판매하는 경우 이것으로 인해서 그 권리의 소유자에게 어떤 그 이익을 보게 한다면 그것은 사건으로 볼 수 있고,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유재산법상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 판매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구체적으로 그 네이밍 라이츠의 어떤 권리 관계 또는 그 구조를, 계약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유재산법에서 설정이 금지되고 있는 또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공유재산법 그리고 또 지방계약법 그리고 뭐 지방회계법 이렇게 관계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사 이 네이밍 라이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 판매도 하나의 이것은 지자체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 사업 진행의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그 네이밍 라이츠 판매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이라고 할까요?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그 네이밍 라이츠 판매 그 가격이 있을 테니까요. 그 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를 기본적으로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원가 산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.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입찰을 할 때 기준 가격 설정의 하나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요.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. 이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, 그리고 이것이 만약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또 시행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.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칙적인 절차, 즉 경쟁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입찰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입찰 공고에서 낼 때 그 내용 입찰 공고에 대한 또 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해야 이제 그 입찰이 실시가 되는 거죠. 지방계약법상 원칙은 일반 입찰입니다. 그래서 경쟁 입찰로 해야 되고요.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뭐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,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제한적 지명 입찰 또는 뭐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,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뭐 지명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사항은 아니다. 따라서 일반 입찰로 해야 될 것이다. 만약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와 관련해서는 일단 공유재산법상 사건 설정 금지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뭐 해석상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그 계획 그 구조라든가 그 계약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
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